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하면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시키는 등 그리스 문제는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고요. 또 2월 유럽과 중국의 재정관리 지수가 여전히 위축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2028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해외 증시 조정 속에서 숨을 고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오늘은 좀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4포인트 빠진 2014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소폭 눌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12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3% 가까이 밀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116만 2천 원 선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현대 기아차는 1%대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가 0.4%, 기아차는 0.8% 정도 빠지면서 장 출발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부터 발효가 된다는 소식에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현대모빅스 강보합권 출발할 것 같고요. 그밖에 LG화학, 신한지주, 하이닉스가 모두 약세 출발하는 등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흐름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예상 체결 지수도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오늘 1% 빠지면서 어제 이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CJ 오쇼핑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 오를 것 같습니다. 그밖에 포스코 ICT가 강보합권, 안철수 연구소가 1.5% 상승하면서 10만 5,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밖에 종목들은 약세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CJ ENM, 또 동서, 포스코 캔티까지 오늘 소폭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M도 0.7% 정도 조정이 나올 것 같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오늘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2월 23일 목요일장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다운 조정을 보이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예, 사실 어제 밤새 유럽 시장 같은 그리스가 신용 등급이 좀 강등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 정도에 어떤 예견된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약간은 항상 그리스 우려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 다우지수가 어느 정도 약보합을 마감했습니다만 견고하게 마감했다는 것은 미국 지표의 어떤 신뢰성, 미국 지표가 계속 좋게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좋다. 즉 유럽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와도 거기 미국이 커버해주기 때문에 국내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리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사실 삼성전자가 장중한테 120만 원까지 갔습니다. 120만 원까지 가다 보니까 지수가 다시 한번 전향 후강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장이 이제 출발했는데 한 전일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출발할 것 같습니다. 최근 장 특징이 보면 나왔네요. 지금 12.19포인트 하락한 2016포인트에서 나왔습니다. 3거래일 짧게만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2015포인트 정도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누차 강조드리듯이 2월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봤을 때 1월 하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간 단위로해서 한 50포인트 내에 상당히 좁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지수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조금 지수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시장 강하지만은 항상 불안한 장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잠깐 보시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오랜만에 3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외국인이 사는데 절대 금액 기준으로 최소한 3천억 이상 사주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입니다만 약간 이례적으로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137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역시나 오늘도 매도가 나옵니다. 32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연일 매도세 이어가는 모습. 기관의 매도보다 더 무서운
나온 것이 외국인이 주식을 안 사주는 것에 대한 핑계감인데 아침 저항 같은 경우는 한 137억 정도 매도세가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지금 좀 많이 빠진 업종은 전기전자 같습니다. 전기전자라든지 철광금속 업종이 1% 정도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업종을 봤을 때는 의료 종밀이라든지 뭐 비금속 광물 업종 정도만 조금 버텨주는 업종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삼성전자에 있었네요. 삼성전자 2.4% 하락하면서 116만 7천 호가 빠지고 있고 포스코도 조금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1.7% 하락한 40만 7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한미 FTA 발효 이야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조금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비스는 0.7% 상승한 28만 3,500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대 기아차는 1% 하락을 보이면서 현대차는 22만 2천원, 기아차는 다시 한번 7만 원의 고지를 지지해야 되는 지지력을 체크해야 될 수준으로 7만 600원 호가 나오면서 1.4% 하락하고 있고요. 어저께 화학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이제 정유주 3인방이 많이 올랐었죠. 국제 유가가 밤새 WTI 기준으로 106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영향으로 어저께 정유주 3인방이 한 1% 이상 상승을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 1% 이상을 토해내면서 SK이노베이션이 한 1%, S51이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고요. 코스닥 지수도 5거래일 만에 오늘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41포인트 내린 543선의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유명수 전문가님. 네, 코스닥 시장도 뭐 금일은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전체로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36,000원, CJ 옵쇼핑이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8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J 옵쇼핑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반도체 역시 최근에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8,2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50위권까지 계속해서 약보합권 내지 소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 관망 심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일단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최근 2, 3일 동안에 강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그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역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는데 현재 어제보다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센타크라든가 신찬전기 일부 그 중소형 개별 종목군들이 틈새 시장 속에서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보니의 경우에는 9% 상승하면서 한 6,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솔보니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저가주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그 풍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규 상장 종목인 그 사람인 HR이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군들의 경우 강력한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장을 주도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숨고르기 조정 국면 내지 잠복해 있던 종목군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대응하기 좀 무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은 뭐 기술적 패턴 위주로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AP 시스템을 주셨었는데요.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주셨던 목표가에서 100원 모자란 목표가가 나와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오늘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AB 시스템 역시 삼성 그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무래도 투자에 따른 매출 향상이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 호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밸류에이션은 2만 원대를 일단 생각하시고요. 제가 제신 목표가 15,000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는 판단되어지고 1월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AP 시스템은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AS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 공략주는 파트론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립되면서 휴대폰과 그 이동통신 그 시스템에 채용되는 핵심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지난해는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이런 기존 주력 품목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좀 보였고, 신규 사업인 광 마우스라든가 진동 모터, 이런 그 RF 모듈의 가시적인 시장 등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포인트에 앞서서 지난해 실적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모바일 부품업체입니다. 동사는 그 전년 그 실적이 매출액은 50% 증가한 3,500억대를 달성했습니다만 이 수익성에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10년 영업이익 360억대 수준에 지금 그친 상황이었는데 지난해는 그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이런 카메라 모듈 등의 그 부품이 큰 폭의 매출을 좀 잃었습니다만 신규 사업 부분에서 좀 약간 수익적으로 좀 훼손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카메라 모듈이 구조적으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이익률을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한계를 보였습니다만 올해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게 되면 역시 이제 LT 폰 라인업 확대에 따른 그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사업 구조가 상당 부분 카메라 모듈 업체로서의 어떤 그런 측면은 구조적인 문제를 좀 안고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업체인 그 삼성전자를 최대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 판매 호조에 따른 모든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본격적인 LTE 폰 라인업 확대로 인해서 이 RF 부품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LTE 폰은 스마트폰 대비해서 이 고화소 카메라 모듈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동사의 제품 믹스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호전과 저평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 5,070억,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70억과 540억대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50% 이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PER 한 9배 정도 수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상 EPS가 1,700원대고 글로벌 전자부품 업체 평균 PER이 한 14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데 충분히 저평가 매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컨센서스 목표가도 한 18,000원대 이상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관이 세 번째 투자 포인트 매수세를 좀 드리는데요. 2월 9일 이후에 198만 주 이상의 역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 공략주 파트론이 어제 종가보다 한 1.7%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산다면 지금 가격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지금 가격에 충분히 매수가 좀 장 빠진 지금 시점이 매수가 좀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1,800원 봐드리겠고요. 수주가는 14,700원 하나씩 손들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파트론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달러원 환율은 3원 오르면서 이제 1,130원대 근접을 한 상태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리스에서의 신용 등급 하향이 다시 한번 재료로 나왔습니다. 피치에서는 그리스 신용 등급을 트리플 C에서 싱글 C로 두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뒀는데 이런 것들을 신용 등급 평가사에서 한번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큰 재료로 작용되지는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이 그동안의 랠리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일본의 대규모 무역 적자라던가 그리고 일본은행의 지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엔 환율 80엔 위로 올라오는 그런 약세 흐름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화가 어느 정도 강세 기조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레벨에 막혀있기 때문에 80엔을 쉽게 뚫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2달러 수준에서 계속해서 좀 눈치 보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
자산보다는 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글로벌 분위기를 보았을 때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3원 상승한 1129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1130원대에서의 테스트 이후에 그 레벨 부근에서의 아무래도 공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급등 가능성은 적은 편입니다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열어둘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현재 위험자산 선호 현상 사이에서 달러원 환율이 마냥 급등하기도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는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환시장 흐름 봐주셨고요. 채권시장 동향도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위험자산이 숨고르는 양상을 틈타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선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7틱 상승한 104.22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국내 경기는 사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글로벌리 유동성과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란의 정정 불안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유가 상승과 그리고 환율이 빠지지 않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봤을 때 금리의 강세는 아무래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는 금리의 여전히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지선을 확인 후에 재차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국채선물 104.30까지는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롱보다는 숏플레이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증시와 함께 일본 증시도 출발이 됐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일본 증시가 1%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좀 눌리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니케이 지수 9,536.83포인트로 0.18%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많이 올랐던 그 섹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차익 실현의 의미로 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 약간 하락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유럽 구제금융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부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격으로요. 어저께 도이치뱅크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ECB가 다음 주에 있을 3년 만기 장기 대출 입찰 이후에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장의 전망들과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보조 아이디어로 IMF에서도 유럽 위기를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유로존을 유럽이 먼저 구제금융 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IMF도 유로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엔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80.40엔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7개월간 이제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국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엔 가치가 떨어지는 첫 번째 신호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일본이 30년 만에 처음 무역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엔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이 지난 14일 날 자산 매입 규모를 20조 엔에서 30조 엔으로 확대한 것도 엔 약세를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지에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엔 약세에 베팅하는 부분을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꺼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성이 됐는가 를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텐데요. 시장에 확신은 없다라는 분석을 내주셨군요. 다음번에 또 어떤 의견 주실지 듣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고요.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고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숨고르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하락한 2016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9포인트로 낙폭을 키워 200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개인은 535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7억 원, 370억 원 순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약보합권인 543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하락한 54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1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1억 원, 외국인은 4억 원 순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약세가 두드러지는데요. 2.5% 하락한 11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5% 하락한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0.5% 상승한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권에서 31만 8천 원에, 신한지주는 1.5%대 약세 보이며 4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2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강보합권에서 4만 800원에, SO일은 약보합권에서 13만 6천 원에, LG는 2%대 약세 보이며 7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약 1.5%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3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은 1%대 약세 보이며 32,050원에, 포스코ICT는 1.5%대 강세 나타내며 8,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620원에, 안철수 연구소는 강보합권에서 10만 4,200원에, 동선은 약보합권에서 3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시제는 1%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6만 7,300원에, 젠백스는 0.6% 강세 나타내며 36,900원에, 메디포스는 1.4% 하락한 11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2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초가보다 다소 좀 장이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2,009포인트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왜곡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좀 크게 빠집니다. 2.5% 조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봐야겠죠. 예. 삼성전자 오늘도 빠지면서 사실 지수 20포인트 빠지는 것 중에서 뭐 한 반 이상은 삼성전자가 차지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가 왜 빠지냐면은 사실은 경기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데 대한 우려입니다. 밤새 뭐 그리스 신용등급보다도 오늘 시장 자체가 한 20포인트 추정을 보인 이유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나오는 제조업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IT 경기 이제 3, 4월 달이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과연 120만 원의 가치를 할 만큼 1, 4분기 올해 장사를 잘 했냐에 대한 평가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유동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안 되는데 유동성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3월자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갑자기는 아니죠. 유럽이라는 이쪽에 미국 경기 지표가 약간은 과열 신호를 보이면서 약간 침체 신호까지 같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선제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낙폭을 때리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예. 지금 외국인 매도 나오는 것도 지금 300억 이상이 전부 다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1선 2000선을 닿게 되면은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990까지는 열릴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삼성전자가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체력도 조금 약한 모습이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와중에 조금 오르는 특징 중 하나 보면 NH
NHN입니다. NHN 같은 경우 오늘도 5,500원 오르면서 한 2.38%, 23만 6,500원 효과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포스트 삼성전자를 찾기 위한 어느 대장주를 만들기 위한 어떤 포석이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시장입니다만 시장 자체가 어떤 대형주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자금을 수팅할 때는 그 종목은 상승 탄력이 이어집니다. 지금 NHN은 상승 탄력을 놓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NHN 같은 경우는 국내 네이버도 있습니다만 NHN 재팬도 있죠. 그리고 일본 쪽 NHN 재팬 쪽에서 광고 수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여하튼 뭐 펀더멘탈을 떠나서 어느 정도 최근 한 작년 12월 이후에 22만 원대 밑에서 계속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이 약간 숨통을 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NHN의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HN이 3거래일 만에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고 있군요. 자, 이 시각 특징주 봐주셨고요. 이제 체크포인트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다시 시장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예. 그리스 이야기 잠깐 드리면 어제 이제 저도 사실 뭐 밤새 헤드라인이 워낙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용 등급이 뭐 선택적 디폴트 수준 C까지 내려갔다. 사실 C면은 거의 이제 끝난 겁니다. 솔직히 회사채로 치면은 휴지인데 뭐 어떤 시장에 예상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반응은 없었습니다. 왜 반응이 없었냐 하면은 작년 7월 달에 이미 피치사는 그리스가 국제교환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면 신용등급 강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1월 달 정도에 S&P 측에서는 먼저 신용등급 강등하고 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리베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등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영향 없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에 빠지는 거는 어제 딱 두 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주택 경기 지표가 좋다고 나왔죠. 한 20개월 만에 주택 지표가 많이 팔렸다고 나왔습니다. 460만 채. 근데 내용이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냐면은 좋은 주택, 집이 가치가 높은 주택을 많이 팔아서 기존 주택이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압류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가격이 계속 낮은 주가들이 주택이 팔리다 보니까 수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기존 주택 판매가 적게 나와가지고 경기가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았다는 것이고 그보다 또 하나 전기전자 오늘 많이 빠지는 거에 화두를 제공하는 것이 유로존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1개월 만에 다시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사실 1월 초 정도에는 50.4 정도가 나오면서 유럽 경기도 상당히 지금 금융 사태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조금 반짝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한 달 만에 50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 유럽은 사실 돈 부어주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시장에 실망감을 좋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수 잠깐 보면 지금 22포인트 하락한 그 2006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린 것이 초록색으로 잘 표시는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11선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보면 11선을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밑에 빨갛게 위치하고 있는 한 1994가 되네요. 21선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주봉을 잠깐 보면 지금 장 흐름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탑쌓기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조금 잘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N자형 두 번이 올라오고 나면 지금 계속 짧은 마디가 나오고 있죠. 조금 보면은 마디가 계속 짧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7주 연속 상승했고 이번 주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약간 자연스러운 조정이 예상됐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이것 자체가 바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렇게 시장이 올라갔다가 지금 N자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정 이후에는 바로 다음 주 반등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봉 기준으로 내일까지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 그래도 실제적으로 그 다음 주 2월 말주에 대해서는 반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 주식 많이 갖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하고 현금 갖고 계신 분한테는 기분 좋겠습니다만은 내려오는 것을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선이 닿는 1994까지 기다렸다가 사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1994가 21선인데 원래 21선에 딱 오게 되면은 이제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외국인 매도 수급이 좀 강화될 겁니다. 오늘은 팔자면 조금 더 팝니다. 그래서 1차 내려갈 때는 이제 준비만 하고 있다가 다시 돌리는 수준에서 들어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명수 전문가님 오늘 장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요? 네, 뭐 그동안의 그 유동성이라든가 그리스 문제 해결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난 그 1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러한 그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금융위기 수준 작년도 그 8월 달이죠. 8월 달 2100에서 2050포인트에서 급작스러운 그러한 급락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 수준까지 일단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시점에서 그 충분히 만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정말 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 차별화가 더 그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3, 4일간의 그 지수가 정체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흐름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공교롭게도 그 지난번에 그 코스닥 시장의 테마주가 정점을 찍을 때 이쪽 코스피 시장에서 그 강한 그 상승 랠리가 지수 상승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수가 이제 그 상승이 정체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또 순환 상승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면은 또 한 번에 다시 한번 그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일부 뭐 종목군들의 경우 다시 한번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또 한 차례 그 투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관망하고 있다가 3월 초쯤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뭐 경기 지표라든가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경우에는 뭐 글로벌 판매 대수 동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반등할 만큼 반등한 수준이고 현재 국면에서는 뭐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둔 그러한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그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그 급락이 나타났을 때 그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그 미국에서 1차적으로 양적 완화를 펼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900, 1000포인트에서 1400까지 갔었는데요. 이 지점이 그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이 파산하면서 미국 그 금융 관련주들이 급락했던 그런 시점인데요. 그 수준까지 1차 양적 완화가 투입이 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중국에서 그 수요 진작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면서 뭐 이구 한신이라든가 가전 하향 정책을 펼치면서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났는데 이때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대 그 수혜를 봤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중국이 다시 한번 강력한 전 세계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킬 만큼 수요 진작 정책을 다시 한번 펼칠지는 좀 그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만 각 국가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그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뭐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최근 들어서 현재 그 녹색 그 성장 관련주들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EU에서 지금 뭐 탄소세 부과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라든가 이쪽 영국에서는 해상 풍력 쪽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살펴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뭐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 재정 위기라든가 가계부채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기업들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에 활발히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뭐 삼성이 이번에 아몰레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 기업의 그 설비 투자 관련과 동향을 같이 해서 여기에 그 투자 전략을 맞춘다면은 또 한 차례 좋은 그 투자 기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명수 전문가 체크 포인트 들어봤고요. 잠시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보고 마저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관심 업종 주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짜주십시오. 예, 일단 오늘 관심 업종으로는 역시 이제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운주나 항공주에 대한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다소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급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3일째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물이 다소 공격적으로 출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일부 조심스럽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다소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인 주가의 탄력성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종 영향도 다소 이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주와 해운주는 보수적인 접근이 맞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예, 그동안 전반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완화 그리고 중국의 그런 경기 턴어라운드 기대 그리고 계속적으로 좋았던 미국 경제의 그런 호전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수에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동안은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11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 개파락 이후에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이제 다소 낙관론이 좀 커진 상황에서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복병을 만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원엠 환율도 다소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일본 업체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그런 가격 경쟁력이 다소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일부 현금화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관심 있는 섹터로는 다소 방어 업종 성격을 지닌 내수 업종이나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배성영 연구위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장 자체는 삼성전자 워낙 장을 좀 오늘은 하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 계속 장중 기준으로는 지수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는 바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사실 여기서 지수를 조금 갉아먹는 걸 빼고 나면 너무 나쁘게는 볼 거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어저께부터 최근에 들어왔던 특징이 내수 유통주에 대해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어저께는 LG U+가 상당히 한 8% 이상의 급등을 보였었고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쉬고 있음 2%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내용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용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어제 LG U+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뭐 U+ 그 포지란가요? 그 가입자 수가 몇만 명 나왔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자금이 그렇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주는 내수 유통주를 좀 살펴보겠는데 특이해 볼 때 오리온하고 농심입니다. 오리온하고 농심 같은 거 보면 사실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쉽게 핸들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 오히려 좋은 주식인데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도 얼마입니까? 67만 7천 원 나오면서 2.7% 상승하고 있고. 왜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는데 예. 한번 좀 시간이 될지 보시면은 지금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성공한 기업을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오리온하고 요새 LA 다저스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랜드인가요? 이런 업체 말고는 다 사실은 거품이 많습니다. 고전하고 있고 사업 철수하는 공장이 많은데 오리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현지화 전략에 성공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오리온이 사실 작년에 약간 그 코스피에서 원래는 시가총액이 항상 2등자에 있었는데 CJ 제2제당을 제끼고 음식료 업종에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염도 토했기 때문에 오리온이라는 종목 최근에 계속 60만 원 초반에서 60, 70만 원 밑에 있습니다만은 장이 조금 불안할 때는 지금과 같이 약간 방어적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 좋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기술적 저항이 왔기 때문에 제가 따라 붙으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한 가지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데 전기전자 조금 불안할 때는 오리온이나 농심 같은 종목으로 조금 들어가서 방어적인 성격을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 코스닥 이야기 잠깐 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ICD라든지 뭐죠? 덕산 하이메트리안 톱텍 이렇게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도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 자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따라 붙을 건 아닌 거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정도가 최근 정도가 약간 한 80%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큰 그림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4월 1일부로 LCD를 분사를 하고 또 하나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합병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은 앞으로 기존 핸드셋 쪽에서 스마트폰 밀고 가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올레드 쪽으로 아무래도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IT주들은 지금 이제 아까 삼성전자 오늘 주가 조정의 빌미가 어느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금 단기권은 좀 고공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긴 하지만은 저는 약간의 위험 신호도 같이 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명수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들을 텐데요. 듣기에 앞서서 이제는 기업과 종목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3월 초쯤에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조정이 나오지만 최근 주가가 2020까지 올라오면서 올라왔지만 올해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니까요. 160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던 작년 9월보다도 더 나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3, 4월 위기설까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몫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뭐니 해도 실적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업의 근본적인 그러한 설립 목적이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의 경우에는 이익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그 이상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4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년도에도 차이는 있겠지만 15조에서 20조까지 내다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IMF 이후 삼성전자가 핸드폰 시장에 진출했을 때 과연 핸드폰 시장에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30만 원까지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차례는 LCD, 현재는 스마트폰 부분입니다. LG전자 비교해서는 시장에 선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주식시장 투자하실 때 이러한 차별화가 심화되는 그런 사례가 또 반복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더 가는 종목이 있고 덜 가는 종목이 있고 한 예로 하이닉스의 경우는 계속해서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에서 계속 맴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성공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회사의 오너 마인드도 중요하고요. 예. 기술력,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인력 투자하고 새로운 신제품 내놓는다고 해서 그 제품이 다 팔리고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습니다.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기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한 예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선도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따라간 거고요. 반면에 LCD 시장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했는데 LED 시장에서 오버페이스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1, 2년간의 시간을 두면 자연스럽게 3D TV라든가 아몰레드 TV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서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부분을 최근에 분사를 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제품을 내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으로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적어도 6개월, 1년이 아니라 2, 3개월 추이를 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OCI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이미 대기업이 진출하기 전에 한 2007년도, 8년도부터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세계 저쪽 5위, 6위권, 7위 그쪽 기술력도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 세계 2위권에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그러한 설비 투자, 그 다음에 기업 동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2, 3년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면에서는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일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면밀히 체크하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연장성 상에서 오늘 업종별 전략을 짜신다면요? 네,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연성 PCB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삼성하고 LG 쪽에서 보급형 그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신흥 시장, 이머징 마켓을 중점을 두고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컴이라든가 BHC 이러한 연성 PCB 업체들이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 베트남 공장이 현재 금년도에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부품과 소재 부분이 현재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아나페스가 삼성전자 스마트 TV 부분에 전략 납품하고 있는 그런 수혜를 보고 있고 최근에 3D TV 관련해서는 상부라든가 IQ피스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표적으로 장비업체인 원익 IPS의 경우는 최근 들어 기관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나 내년 초 아몰레드
TV가 시제품이 출시되려면 장비의 경우에는 뭐 2분기, 3분기 내에 발주로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비 업체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에 관련해서 봐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 실적은 안 좋지만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시바로 그 지분이 넘어간 유니슨이라든가 뭐 용현BM, 그 다음에 태원 같은 종목군들의 경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예. 미국의 경우 계속해서 그 고용 그 의료 부담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진출 그러한 그 회사들에 대해서 현재 규제를 그 덜어주고 있는데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미국의 경우 바이오 시밀러가 본격화되면 연간 뭐 $250 정도 절약할 수 있다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대응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업종별 전략 들었고요. 이제 오늘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하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이 사실은 삼원강제인데 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대응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대응이 해볼까요? 안 돼도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예. 삼원강제 지금 현재 한 820원 오른 한 상한가 가격 정도 형성이 있는데 어제 가져왔던 코롱 플라스틱과 통 내용 같습니다. 지금 그 고유가 때문에 차량 경량 관련주, 그러니까 차량을 어느 정도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을 가볍게 만드는 소재 업종이 돼서 매기세가 몰린다 말씀드립니다. 삼원강제 같은 경우 사실 국내 1위 스프링 강제업체 대원강업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원강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 자체가 말씀 차량용 스프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잘 갈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최근에 특징과도 맞물리는데 지금 시장 특징이 잘 뭐냐면 코스닥 테마도 많이 움직입니다만은 상장되고 내서 1년 내 종목들이 잘 가는 게 많습니다. 뭐 시세 확장되고 있는 거 보면 뭐 신진 SM이라든지 뭐 원익 머티리얼 이런 종목 계속 잘 가고 있고 또 코롱 플라스틱이나 삼원강제처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고요. 사실 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2,500밖에 안 되고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큰 기관들이 자금들이 들어온 건 아니고 아주 작은 규모의 자금이 들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타했던 종목 자체가 상한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핵심은 그렇습니다.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유가가 올라갈 때 했을 때 차량이 어느 가벼워지는 데에서 관심을 가질 종목 중에 하나로 삼원강제라든지 코롱 플라스틱 이런 종목을 주목해 달라 정도로만 하고요. 상한가 올라온 종목 촬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천으로 다른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로엔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엔이요. 예. 네, 로엔은 우리가 아이유만 생각하지 사실은 아이유도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멜론 서비스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로엔이 어저께부터 많이 올랐는데 너무 기타 어문 관련 SM이나 뭐 YG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소외받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이후에 3개월 정도를 소외받았었고 물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YG나 SM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성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향후 어문 관련해서의 매출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심주는 사실 로엔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면서 이 종목 오늘 60일선 정도 왔습니다. 15,250원에 있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에서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한 15,000원 초입 전후에서 있다 그러면은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17,000원 이상까지 반등을 노리는 매수는 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사창공 팀장님 오늘 로엔 주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네, 내수주에서 CJ 제일제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지난번에 한번 주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워낙 일부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시 33만 원대 정고점을 향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가격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년도에는 안 좋았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전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하는 랠리를 펼쳤는데 최근 들어서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일부 내수 관련주의 경우 정부 통제권 그러한 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 억제 정책이었죠. 예, 제품 가격 인상 이런 걸로 미루어지면서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뭐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곡물 가격 하락,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환율이
하락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적어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CJ 제일제당의 경우 해외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 비중이 40%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일단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33만 원대 전후에서는 일단 매수하고 35만 원대권까지 길게 보고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매수가를 33만 원 주셨는데요. 오늘 거래되는 가격이 32만 7,500원이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 괜찮겠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제시하셨고요. CJ 제일제당 다시 한번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